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2월 4일에 나온다. 초강력 부동산 대책 임박 시작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부동산 시장 불안에 정부가 설전에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는 부분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2월 4일 날 이 공급 대책이 발표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대책이 예상보다 강도가 강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뿐만 아니라 바로 투기 방지 대책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너무 높아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워낙 과열 양상이 있는데 어설프게 공급 대책 냈다가 오히려 시장이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부동산 대책,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라는 언론의 전망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자, 먼저 공급 대책은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 특단의 공급 대책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이 많이 언급하는 것이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 그리고 저층 주거지 이제 개발 사업인데요. 솔직히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공급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왜냐면은 역세권이나 중공업 개발 방식 모두 다 10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고요. 재개발, 재건축 지정, 이제 구역 지정하면 10년이 뭐예요? 15년까지 봐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변창훈 국토부 장관이 자신하는 행정 절차를 줄인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특단의 공급 대책을 마련한다고 지시했는데 이게 특단의 대책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나올 거란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면은 도심 내 공급 방안은 그동안 이제 페이크고 실질적으로 대규모 신규 택지를 지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이것을 한꺼번에 빵 터트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몇몇 후보지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강남구 수서역 일대하고요, 서초구 우면산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 그리고 노원구 그린벨트 지역 등이 몇몇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경기 지역에서는 광명, 시흥, 보금자리 지구, 그리고 고양, 대곡, 그리고 김포, 고촌, 그리고 하남, 간북, 과거, 보금자리 지구가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 해제시켰던 광명, 시흥, 보금자리 주택과 하남, 간북, 보금자리 지구 이 두 가지만 다시 재지정해도 11만 호의 공급 계획이 생기거든요. 이 광명, 시흥, 보금자리 지구는 분당급 신도시였고요. 하남, 간북, 보금자리 지구도 한 2만 호 규모인데요. 이거 용적률 높여서 25,000호, 30,000호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거 A급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희망인데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렇게 지연되는 거 굳이 아까 말씀드렸던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뭐 당장 발표해도 문제가 없는데 2월까지 끌고 가는 거 보면은 대규모 신규 택지 지정을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참고사항으로 알고만 계셔야 돼요. 원래 광명, 시흥, 보금자리 지구는요, 이번에 3기 신도시 지정할 때도 후보로 많이 언론에서 오갔는데 언론에서 이제 예측한 데 중에서 발표된 곳은 한 곳도 없어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동안 왜 그린벨트 해제를 쉽게 꺼내지 못했을까요? 공급 부족 얘기 나왔는데 왜 그린벨트는 금기시됐을까? 이것이 반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보 측도 반대하고 보수 측도 반대해요. 다음 네이버 댓글 보면 다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답변만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어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후손을 위해서 물려줘야 된다, 토건족을 배부르게 한다, 투기 억제 잘하면 신규 택지 필요 없다, 있는 정책이나 잘 세워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경제신문이나 보수신문도 이 그린벨트 해제 정말로 싫어합니다. 오히려 건설사도 일감 많아져서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 주택 수요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꺼질 것을 우려하고요. 신규 분양 위축을 특히 우려를 합니다. 왜냐면은 신도시 지정할 때마다 기존 수요자들이 대기 수요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신규 분양의 경쟁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동산 경기 하락을 그린벨트 해제와 신도시 지정으로 부를까봐 그 부분이 우려돼서인지 보수나 진보 모두 다 각각의 이유로 다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요 신도시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도 많은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결국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린벨트 해제 없다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는데, 자,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부동산 과열은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도시를 대규모 공급하지 않는 이상 답이 없다는 부분이죠. 물론 적은 양의 신규 택지를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건 아닙니다. 무려 45만 원이나 공급했는데, 자, 수도권 전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신도시 얼마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뭐 왕숙, 교산, 그리고 고양, 창릉 정도밖에 안 돼요. 인천, 계양이나 부천, 대전 같은 경우는 지하철도 없고요. 과천은 700가구밖에 안 됩니다. 괜찮은 신도시가 너무 적다는 것이 이번에 신규 택지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런 대규모 신도시가 추가로 좀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투기 방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공급 확대만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일 먼저 유력한 카드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확대 도입 부분입니다. 지금 개발이 발표된 지역에서 지분 가격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언론 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카드를 도입하고 그 지역의 실거주 목적 이외에는 매수자를 차단하는 목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증여세율 인상 방안이에요.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 제도가 확대 도입되는데 그런 다주택자들의 증여를 통해서 이것을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증여세율을 올리겠다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인데 주택담보대출 허용 기준을 15억에서 12억으로 낮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710 대책에서도 포함되니 많이 언론 통해서 많이 나왔다가 빠졌던 부분이죠. 자,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15억 초과 주택의 대출 금지는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한 푼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됐어요?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도입되면 주택가격 많이 하락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효과를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요.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 조짐이 안 나타나요. 원래 강력한 부동산 대책 나오면은 이 15억 초과 아파트부터 빠르게 떨어지면서 그 아래 지역의 투자 수요 이탈을 불러와야 되는데 지금 그 효과가 없다는 부분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일 먼저 무주택 갭 투자가 증가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본인은 월세로 거주하면서 1주택자로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거여서 자기 보유 자금에 두세 배 주택을 매수하는 무주택 갭 투자자들이 이런 초고가 아파트의 수요를 바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왜 이런 투자 유형이 생겼냐? 주택수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죠.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모두 다 주택수에 따라서 규제를 가하다 보니까 무주택 갭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빈틈이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고가 아파트 9억 초과 15억의 아파트 거래가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매도 금액에다가 신용대출 받아서 초고가 아파트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로 갈아타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솔직히 이거는요. 뭐 막을 방법은 없어요. 내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가 아파트로 갈아탄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무주택 갭 투자는 막을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출 금지선을 12억으로 낮출 가능성도 언급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무주택 갭 투자를 차단하지 않는 이상 이 12억으로 낮춰도 별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봐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효과적일 거라 예상되는 부동산 대책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서울을 포함한 대규모 신규 택지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쏟아내는 것보다 6개월 단위로 지속하면서 지정하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는 1차부터 5차까지 거의 4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지정을 하니까 와,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2018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3기 신도시를 지속적으로 지정했거든요. 물론 금리 인상 여파와 입주 물량 증가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대기 수요자가 부동산을 안 사고 꽤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억 나실 겁니다. 공급 신호를 확실하게 주는 부분이 도심 내 공급기에 있는 게 아니라 대규모 신규 택지를 계속해서 공급한다는 신호를 주면은요, 부동산 시장은 전 당분간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단순하게 숫자를 늘린 것도 중요하지만요. 3기 신도시의 공급 촉진 방안 이미 지정한 것도 용적을 높여서 더 공급하고요. 분양가 인하 방안과 더불어서 민간 건설사의 공급 확대 방안도 이번에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핵심이 지금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면 계속 건설사들이 미룬다고 얘기했죠. 공공도 미루고 민간도 다 미뤄요. 조성 원가 연동제가 반드시 부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투기 억제 대책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거주 1주택의 투자자 과세 강화 부분과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부분, 이것은 기본공제를 축소해서 다주택자를 시중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지금 종합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요. 기본공제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1주택자는 안 건드리더라도 다주택자만은 기본공제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돼요. 어차피 인별과세 제도잖아요. 마지막으로 취득세 중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2주택 이상자는 8%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규제지역이 아니면은요,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쏠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사람들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취득세율 그냥 8.8% 내고 그냥 주택 매수한 사람이 요즘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유주택자는 시장 진입을 실수요 목적 이외에는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냥 싱가포르 원래 안처럼 2주택 이상자 12%에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유입만이라도 차단을 해야죠.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